네, 손동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사회복지법제론 핵심 특강 시간입니다. 총 5강으로 완성을 할 것이고, 1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 개관 전체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강에서는 사회보장 기본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그 두 법률은 중요한 법률이니까 2강을 통해서 꼼꼼하게 하고, 제3강 같은 경우는 공공구조법, 4강은 사회보험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강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법 전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룰 법률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5강 안에 다 해야 되니까, 일단 요약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가급적 필기 같은 거는 지금 정리하는 단계니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강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자, 먼저 요약을 보시면요, 챕터 1 해가지고, 개관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법 일반 중에서 법원에 대해서 규정을 지금 서술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은 시험에 10회도 나왔고요,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 1 그러면 개념이 법의 존재 형식입니다. 법의 존재 형식이고, 그 밑에 이제 사회복지법은 그럼 사회복지에 관한 그 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문법주의라는 건 알고 있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불문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판례법이 발달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독일 계통의 그 대리법 계통의 그 법률을 개수했기 때문에 성문법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보시면 사회복지법의 존재 형식, 법원 자체가 존재 형식이니까 앞에 사회복지법만 집어넣으면 되고요. 즉 사회복지와 관련한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그냥 법은 그러면 법의 존재 형식이다. 법이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어떤 문장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쭉 관습을 통해서 내려온 어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문율이라는 게 있죠. 지켜야 될 도리라든지 그런 거 중심으로 되어 있느냐, 그런 점에서 이제 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원, 불문법원 이렇게 나뉜다. 세 번째, 편방식상 법원의 분류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성문법원이 나오죠. 성문법원. 자, 보시면 먼저 성문은 글자 그대로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박스 안에 입법기관에 의해서 특별한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문자의 형식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헌법, 법률, 명령, 그 다음에 자치법규로서의 조례와 규칙, 그 다음에 국제조약, 국가 간에 체결된 국제조약도 성문법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문법원 그러면 헌법 1항, 2항 법률, 3항 명령, 4항 자치법규, 5항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이것이 성문법원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헌법 보시면, 헌법 내용 보시면 국민의 기본권이 나오고요, 국가의 통치구조가 나옵니다. 통치구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상위의 법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의 국민의 기본권이나 국가의 기본 조직, 통치작용을 정한 나라의 기본법이다. 그 다음 니은의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 근거인 동시에 재판규범이다. 즉 사회복지법규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헌법 아래에 있죠. 사회복지법규를 만들 때 헌법의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반영한 그런 규정들이 돼야 되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법규는 헌법의 하위법규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되지, 이거 암기하셔야 될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할 때 예컨대 법률에 조문이 없으면 헌법에 예컨대 평등권 침해냐, 또는 교육권 침해냐, 근로사무권 침해냐, 이런 건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규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나옵니다. 일본의 헌법 같은 경우는 입법부에서 헌법에 예컨대 개정을 한다. 그럼 개정안을 냅니다.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요. 국민투표.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입법기구에서, 입법기관에서 제안을 하거나 정부에서,
행정부에서 제안을 합니다. 양쪽에서 제안을 다 가능하고 제안을 하게 되면 결국 결정은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걸러낸 다음에 본회의로 들어갑니다.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게 되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정부에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송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를 하게 되면 5일 이내 혈입이 발생합니다. 5일 이내가 아니고 5일 이후에. 그래서 우리가 뭐 숫자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칩니다. 무조건. 정부가 안을 제안을 해도 의결을 거친다. 대통령이 공포를 한다.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 법률 보시면, 헌법의 모든 법률을 담을 수 없어 제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 조문을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헌법 조문에 기해 가지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에 기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느냐? 예컨대 뭐 장애인이 헌법의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수립할 의무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기해 가지고 장애인이 저상버스 도입을 할 수 있는 청구권이 직접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법적 권리이긴 하지만 추상적 권리다. 우리 다수는 불안정 구체적 권리설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헌법 규정에 의해서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상버스 도입하려고 그러면 법률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률이. 그래서 법률은 기억에 헌법에 모든 법률을 담을 수 없어 제정된다. 이렇게 돼 있고, 니은의 사회복지법의 구체적 내용을 이룬다. 디귿 국회나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고 대통령이 공포함이 원칙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입니다. 명령, 그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령은 대통령이, 그 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합니다. 명령 보시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이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다. 종류는 대통령령, 이거는 시행령이라 그러고, 부령, 총리령과 장관령, 이거는 시행규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죠. 그래서 법률을 만들 때는 상당히 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가지고, 국내외 정세에 대응해가지고 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명령을 통해서 보통 합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인데 이건 지자체에 적용되는 거죠. 지자체, 그 주민한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치법규. 그래서 조례와 규칙이 있다. 조례와 규칙이 있다. 거기 기억 보시면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합니다.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조례나 규칙이나 다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치권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 자치권, 그 지역 주민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지역 주민한테 적용 안 되죠. 자, 종류는 조례와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귿, 리을이 종류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을 하고요. 의결 통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지역사무에 관해서 제정합니다. 국가사무 아닌 사무에 관해서 법률의 위임이나 수권이 없다 하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규칙은 지자체장이 만드는데,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받아가지고, 얘는 꼭 받아야 돼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서 제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제조약과 일반적 수행된 국제법규, 성문법규입니다. 성문법원입니다. 성문법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불문법원입니다. 보시면 문서 형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비제정법이다. 제정 안 한다.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의 1차적 법원성을 인정한다. 그게 불문법 국가니까. 두 번째, 성문법 국가에서는 관습법과 조례의 경우에 성문법 보충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성문법 국가고요. 현재 불문법으로서의 법원이 관습법과 판례법과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판례법 제외한 관습법과 조례는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관습법 개념이 나오죠. 사회 관행 존재하고 존재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구성원에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되고,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헌법이나 법률 공소양속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 국가 승인이 있어야 된다. 국가 승인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사법부에 판결할 때 이 관습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습법을 끌어들여서 판결을 했다라면 국가 승인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관습법입니다. 국가 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관습이라 그래. 그런 거는 법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관습법,
법자가 붙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성립시기가 나옵니다. 관습법 성립시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존재가 인정되나 성립시기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때 소급된다. 그런데 뭐 사실혼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상속이라든지 몇 개 법률 규정 빼고는 거의 다 법률론이나 사실론이나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그래서 뭐 유족급여를 받는다라든지 그럴 때도 사실혼 관계 다 포함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법원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법입니다. 법원이 내린 판결을 법으로 보는 걸 판례법이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인정 안 합니다. 이거 법원으로. 영미법계에서는 1차적 법원성을 인정해서 선례 구속성 원칙이 지배된다. 우리나라는 판례법은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가질 뿐이다. 사실상 구속력 가진 것을 법원성 인정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도 잘못 구성된 문제들이 많죠. 법원성 인정한다라고 해가지고 정답을 하는데 틀린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리는 사물의 도리, 뭐 자연의 이치 이런 건데 법률 규정도 없고 관습도 없고 이러면 결국은 사물의 도리를 가지고 뭐 공자, 맹자가 말했던 사물의 도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법원에 일단 재판을 청구했을 때는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규정도 없으니까 그냥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결론을 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마지막 조리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조리는 우리나라 다수의 판례가 법원성을 인정합니다. 재판할 때 마지막으로 이 조리를 끌어들여서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성문법원, 불문법원 일단 종류 알아두시고 현재 여기서 봤듯이 이 내용들도 필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거 체크해가지고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의 분류방법, 일반법과 특별법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상위법, 하위법, 일반법, 특별법. 자,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 법률, 양자관계, 상위법, 하위법이나 일반법, 특별법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헌법은 법률에 비해서 상위법이죠. 법률은 헌법에 비해서 하위법입니다. 그런데 법률과 명령을 비교해버리면 법률이 상위법이고 명령은 하위법이죠. 그래서 이거 상대적 개념이고 그다음에 일반법과 특별법입니다. 일반법, 특별법은 인적 범위라든지 또는 적용 지역 범위라든지 이런 범위가 더 큰 것, 포괄적인 게 일반법이고 어느 특정 부분만 콕 집어가지고 그 부분을 특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만든 게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보통 구분이 안 되면 범위를 가지고 적용법, 적용 범위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쉽다. 그래서 일반법은 범위가 넓고 특별법은 좁습니다. 예컨대 사회보장 기본법 가장 넓은 법률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통틀어 일반법이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산재보험법이나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거는 예컨대 뭐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에서 특히 산재보험에 관해서만 이렇게 콕콕 부분이 작죠. 그래서 사회보장 그러면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하는데 그 중에서 산재보험법은 사회보험 중에서도 일정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딱 보시면 일반법, 특별법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이렇게 충돌이 될 때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렇죠. 법 일반 원칙입니다. 그게. 일반법과 특별법은 상대적 구분입니다. 예컨대 장애인 복지법은 사회복지 사업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해당되나 사회복지 사업법의 범위가 더 넓으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이 일반법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특별법입니다. 직업재활법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특히 그 직업재활과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 또는 직업재활과 관련해 가지고만 규정이 돼 있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일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그 틀을 적어놨죠. 복지법. 그러면 우리는 단일된 사회복지법전 체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막 개별 법률이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만들어지죠. 60년대 사회복지 관련 법률, 70년대 법률, 80년대,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2010년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도 나오죠. 60년대 법률, 70년대 법률 언제 만들어졌느냐가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문제를 내는데 그 말은 개별 법률이 필요할 때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산발적으로 만들어져 왔다. 통일된 법전이 없다. 통일된 법전이 있으면 법전만 딸딸 공부하면 되는데 몇 년도 만들어진 것까지 외워야 되니까 짜증이 나죠.
그래서 아무튼 사회복지법령은 단일 법전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 그러면 사회보장 기본법이 가장 일반법이고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범위가 제일 넓어요.